월급날만 기다리셨죠? 들어오자마자 잠깐 숨 쉬고 며칠 뒤 카드가 빠지고 대출 빠지고 아이 학원비 빠지고 통장에 남는 건 기분 나쁜 숫자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월급날만 새는 살. 그런데도 이상하게 퇴근길에 QLD, TQQQ 차트는 손이 먼저 켜집니다. 이거라도 잡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차트를 켜는 순간부터 이미 흔들리고 계십니다. 오르면 늦은 것 같아 불안하고 떨어지면 큰일 난 것 같아 공포가 올라오고 그러다가 또 누가 쉬운 길 있다고 하면 귀가 쫑긋해지죠. 단기간에 돈 버는 비법, 세금 아끼는 꼼수, 한방에 인생 바꾸는 레버리지 이런 거요. 그런데 딱 한 문장만 제대로 붙잡으면 투자도 삶도 방향이 바뀝니다. 단기 자유를 희생해야 장기 자유를 얻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지금 편한 걸 택하고 미래의 나에게 비용을 넘겼습니다. 할부, 리볼빙, 마이너스 통장, 무리한 대출, 그리고 투자도 비슷합니다. 기다림을 포기하고 단기 쾌감을 택하고 그 대가를 계좌가 대신 내게 합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리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엔진이 큽니다. 그런데 엔진이 큰 차일수록 브레이크와 안전벨트가 더 중요합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라서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갑니다. TQQQ는 3배라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가속 페달이지만 준비 없이 밟으면 방향부터 잃습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QLD, TQQQ를 잘 쓰는 사람은 차트를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조금 덜 쓰고 오늘의 자존심을 조금 덜 세우고 오늘의 소비를 조금 덜 하고 오늘의 불안을 참고 장기 자유를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현실부터 짚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돈이 주는 건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 주는 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주는 건 의미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뒤집히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돈만 목표가 되면 돈을 모아도 마음이 비고 더 모아도 더 불안하고 더 벌어도 더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도 망가집니다. 계좌가 올라가는데 집 분위기는 내려갑니다. 회사에서는 성과가 나는데 가족 대화는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QLD, TQQQ는 더 위험해집니다. 돈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집에 공기여야 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는지, 평안인지, 웃음인지, 여유인지 그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게 정해지면 투자도 소비도 역산이 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시계가 아니라 우리 집이 웃음이 많아지려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답이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저는 검소하게만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검소가 아니라 평안을 해치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350만원 받는 분이 계십니다. 생활비, 대출, 육아비로 300만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남는 50만원으로 매달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50만원으로 기분을 바꿉니다. 쇼핑으로, 외식으로, 작은 사치로 그 달을 버팁니다. 둘째는 50만원으로 구조를 바꿉니다. 구조를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동이체로 먼저 투자 계좌로 30만원을 보냅니다. 남은 20만원 안에서만 즐깁니다.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중단이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특히 중단이 치명적입니다. 오르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포기하면 레버리지는 고통만 크게 남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희생을 작게 만들고 지속을 크게 만드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세금, 절세, 공제 이런 걸로 인생이 바뀐다고 믿는 것. 누가 비싼 차를 사업자로 사면 한 번에 비용 처리된다고 말하면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비용 처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빚을 내서 차를 사고 이자를 내고 보험료 내고 유지비 내고 결국 현금 흐름이 무너지고 집의 평안이 먼저 깨집니다. 게다가 구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절세는 이익이 생긴 뒤의 기술입니다. 이익이 없는데 절세만 찾으면 대개는 소비의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진짜 자산을 만들려면 절세로 흥분하는 에너지를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먼저 쓰셔야 합니다. 투자로 돈 벌기 전에 투자를 지속할 체력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생활 정리로 이어집니다. 물건은 여러분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늘어날수록 관리할 게 늘어나고 비교할 게 늘어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결국 결정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가 삶을 가볍게 합니다. 최근 90일 동안 안 썼는지 앞으로 90일 안에 쓸 건지 둘 다 아니라면 놓아도 됩니다. 이 규칙이 왜 투자에 중요하냐면 투자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안 쓰는 구독료, 안 입는 옷, 안 켜는 기기, 안 보는 채널, 이런 게 매달 새는 돈입니다. 그 새는 돈은 결국 QLD, TQQQ의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큰 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는 돈을 막아 만든 매달의 여유가 복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투자 얘기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타이밍만 맞추면 됩니다.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꿈꾸고 아무도 꾸준히 못합니다. 특히 QLD, TQQQ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고 뉴스에 흔들리기 쉬워서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란 어떤 날에도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비 방어선을 먼저 만드십시오.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달의 현금 완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현금은 투자를 안 하는 돈이 아니라 투자를 계속하게 해주는 돈입니다. 둘째, 자동 적립을 만드십시오. 월급날 다음날 QLD나 TQQQ에 들어갈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셋째, 추가 매수는 조건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스닥이 큰 하락이 나온 주에만 추가, 혹은 지수의 추세가 꺾였을 때만 대기, 이런 식으로요. 넷째, 매도 규칙도 정하십시오.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 익절, 혹은 목표 비중이 과해지면 일부 리밸런싱,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간에 멈추지 않는 장치입니다.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멈춥니다. 가족 행사, 자동차 수리, 갑자기 올라온 병원비, 그럴 때 계좌가 흔들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금 완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제 숫자, 시나리오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450만원 받는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고정지출 330만원, 변동지출 70만원, 남는 50만원. 이때 50만원을 전부 TQQQ에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달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큰 변동이 오면 계좌가 흔들리는 동시에 생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50만원 중 30만원은 QLD로, 10만원은 TQQQ로, 10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QLD가 더 완만하고 TQQQ는 더 공격적이며 현금은 다음 기회에 추가 투입할 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현금 완충이 3달 이상 있고 부채 압박이 낮고 투자 경험이 충분하다면 TQQQ 비중을 더 올려도 됩니다.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5월 700만원 소득, 고정지출 420만원, 변동지출 120만원, 남는 160만원. 이 경우는 설계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160만원 중 80만원은 QLD, 40만원은 TQQQ, 40만원은 현금 혹은 방어 자산으로 둡니다. 그리고 시장이 급락한 달에는 그 40만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급락이 없으면 그대로 누적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여러분이 급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락은 고통이 아니라 계획된 이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이벤트가 되면 감정이 줄고 지속이 늘고 그게 결국 복리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희생은 평생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단기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식 줄이고 구독 정리하고 충동 구매 끊고 그 돈으로 자동 적립을 만들고 현금 완충을 쌓습니다. 2단계가 지나면 장기 자유가 조금씩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희생의 성격이 바뀝니다. 더 이상 굶는 희생이 아니라 선택의 희생이 됩니다. 지금 당장 멋진 차를 살 수 있지만 집의 평안을 위해 보류한다. 지금 당장 과시할 수 있지만 가족과 여행을 택한다. 지금 당장 크게 베팅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지킨다. 이게 진짜 부자들이 하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은 이상하게도 삶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통제감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통제감이 돌아오면 돈이 아니라 내가 삶을 운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요리를 하면 훌륭한 도구지만 장난치면 다칩니다. QLD, TQQQ는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큰 하락 구간에서는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할수록 더 중요한 게 투자 기간과 분할 매수입니다. 단기간의 결과를 보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최소 수년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규칙으로 계속 쌓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지연된 만족을 선택하는 태도, 즉시 보상에 속지 않는 태도, 남들이 쉬운 길 판다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계좌를 키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저는 주식 말고 부동산이 낫지 않나요? 부동산도 좋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가 안정이라기보다 귀찮음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주식은 매일 가격이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데 부동산은 가격이 안 보이니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현금 흐름, 레버리지, 유지비, 심리, 이 5개가 승부를 가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장기 자유는 단기 자유를 희생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주식의 장점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자동화가 쉽고 유동성이 높다는 겁니다. QLD, TQQQ를 쓰는 이유는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마음과 생활도 같이 자동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삶을 동시에 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대함입니다. 이걸 돈 얘기에 끼워 넣으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니까요. 관대한 사람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기회가 늘어납니다. 기회가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투자 여력이 늘어납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대함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심, 친절, 연결, 조언, 이걸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합니다. 신뢰는 결국 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부업도, 투자도 모두 유리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장기 자유를 얻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은 집의 평안을 위해 써야 합니다. 쉬운 길을 파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없습니다. QLD, TQQQ는 기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를 살리는 건 분할 매수와 자동화와 현금 완충과 매도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지연된 만족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실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집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은지 조용히 한 문장으로 정해보십시오. 그 문장이 정해지면 내일부터 지출이 달라지고 투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월급날 QLD, TQQQ를 켜기 전에 먼저 자동이체와 완충 현금을 점검하십시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차트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돈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집의 공기, 관계, 마음의 안정, 그게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쫓지 마시고 평안을 설계하시고 그 과정에서 QLD와 TQQQ를 여러분 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